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한때 전국 300호점을 돌파하며 차돌박이 전문점 열풍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브랜드로 이차돌이 있습니다. 웬만한 상권에는 하나씩 매장이 있을 정도로 유명했던 프랜차이즈인데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 이차돌 매장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잘 나가던 이차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차돌, 이차돌의 근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차돌은 2017년 7월 1호점을 오픈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인분 6,900원에 가성비 차돌박이를 선보이며 차돌박이의 유행을 이끌었죠. 당시만 해도 틈새 시장에 속하던 차돌박이를 메인으로 내세운 고깃집의 전략이 적중하며 브랜드 런칭 2년도 안 되어서 100호점 오픈을 돌파할 정도로 급성장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차돌의 유사 브랜드도 시장에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1차돌과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22년 10월 최종 승소하며 5억 8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2018년부터 4년간이나 이어졌었고 지금 봐도 너무 심하게 따라했던 미투 사례로 기억되는데 이후 1차돌은 설의 왕차돌로 간판을 변경해 현재 전국에 10개 매장이 남아있네요. 암튼 이제 미투 브랜드와의 소송에서도 이겼으니 브랜드가 더욱 성장해야 할 텐데 이차돌은 오히려 2022년을 기준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 중인데요. 현재 이차돌의 가맹점 감소 추이를 정보 공개서를 통해 확인해 보면 2021년 말 기준 327개로 정점을 찍었던 매장 수가 2022년 말에 287개로 40개 감소하더니 2023년 말에는 180개로 무려 100개 이상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119개의 매장만이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2025년 올 한 해도 매장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잘 나가던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급격하게 매장이 없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던 걸까요? 우선 가맹점들의 수익성 부진이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차돌의 2020년부터의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들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가맹점들의 연평균 매출은 7억 263만 원, 월 매출 5,855만 원에서 2021년에 연매출 5,812만 원, 월 매출 4,824만 원으로 1년 만에 20% 가까이 하락하더니 2022년에는 연매출 5억 458만 원, 월 매출 4,204만 원, 2023년에는 연매출 4억 4,415만 원, 월 매출은 3,700만 원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결국 이차돌의 매장당 평균 매출은 2020년 이후 3년 사이 연매출 기준 약 2억 6천만 원, 월 매출로는 2,150만 원이나 떨어진 건데 무려 40% 가까운 매출이 줄어들며 가맹점들의 순이익도 급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의 신규 확장과 그에 따른 물류 마진 등으로 성장하는데 가맹점들의 매출 부진으로 폐업이 이어지며 본사의 성장세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차돌의 가맹 본사인 주식회사 다른플러스의 재무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차돌 가맹 본사는 2019년과 2020년에 정말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2019년 매출 564억에 영업이익률도 10% 수준으로 영업이익 57억 원을 기록, 2020년은 매출 633억에 영업이익률은 2.4%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15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국내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오래가지 못하고 2021년에 실적 성장이 정체되더니 2022년부터는 적자 전환해버리는데요. 그리고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391억에 50억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특히 당기 순손실은 마이너스 135억 원이나 되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가맹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1년 만에 갑자기 100억 원 이상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 잠식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놀라운데 이차돌 가맹본사 다른플러스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추가적인 의혹들이 생깁니다. 우선 지금 표로 보시듯이 2019년 1억 원에 불과하던 차입금은 2020년 81억, 2021년 135억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2022년과 2023년에도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요. 부채 증가에 따라 이자 비용 또한 상승하며 2023년에는 약 8억 3천만 원의 이자 비용이 나간 것을 알 수 있고 이자 비용을 포함한 영업외 비용이 2022년 15억 원 수준에서 2023년에는 85억 원 정도로 1년 만에 6배 정도 증가한 것에서 회사의 적자가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더욱 석연치 않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매장 및 본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재료 구입비 등 영업비용을 제외한 세부 항목 중에 무형자산 감액 손실 29억 8천여만 원, 기타 대손 상각비 28억 6천여만 원 등을 합쳐서 거의 60억에 가까운 거액의 영업의 비용이 나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무제표 주석에 따르면 이차돌의 영업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플러스는 2023년 말 이차돌의 영업권과 관련해 무형자산 감액 손실로 30억 원의 손상 차손을 인식하였고, 기타 대손 상각비는 채권 가액 중 대여금 전액과 다른플러스의 종속회사인 DM스토어에게 이차돌의 직영점 매장과 관련된 사업 일체를 양도하는 포괄적 사업 양도에 따른 미수금 전액에 대해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석연치 않은 부분은 당초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업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 양도를 진행한다고 했으나 양도에 따른 대가인 약 15억 원은 미수금으로 남아 있고, 이는 다른플러스 재무제표에 대손 충당금으로 인식되면서 돌려받지 못할 금액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쉽게 말해 사업권은 DM스토어라는 회사에 넘어갔지만 양도에 따른 대가가 다른플러스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간 돈은 주식회사 DM스토어에 있다는 건데, 그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DM스토어는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이차돌의 운영 본사 다른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이혁불 대표가 소유한 100% 자회사입니다. 결국 이차돌의 가맹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특수관계사를 만들어 자금을 빼낸 정황으로 보이고,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금전 거래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한 정황은 빌려준 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른플러스가 주주에게 건넨 대여금 총액은 2023년 말 기준 48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대여금 규모가 52.4%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플러스가 감사 보고서에 주주를 특정하지 않은 관계로 이런 대여금을 주고받은 주주의 실체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인데요.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플러스는 2019년 9월 이 대표로부터 이차돌 상표권을 44억 9,500만 원에 취득했고, 상표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이 대표가 빌린 대여금과 상계하는 절차도 진행했는데, 상계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이 대표가 상표권의 가치와 거의 비슷한 금액을 다른플러스로부터 이미 금전되어 받은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대표의 주주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공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 금액이 법인인 다른플러스에서 창업자인 이 대표 개인에게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가맹점 수익 악화로 수많은 가맹점이 폐점하고 회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법인의 자금을 개인 회사와 대여금으로 빼내며 본인 몫을 챙긴 것이기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회계 감사인이 회사의 주주에 대한 대여금 및 관련 미수 수익에 대해 확인했지만 자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2023년 말 기준 현재 회사가 대여금에 대해 재무제표에 계상한 금액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찾지 못해 감사 결과 한정 의견을 내며 다른플러스 회사의 존속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공인회계사는 외부 감사인으로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됩니다. 이를 감사 의견이라고 하며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등으로 표명하게 되는데,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낸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감사 의견 결과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해 작성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면 한정 의견 이하의 경우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의견으로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을 통틀어 비적정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차돌 가맹본사 다른플러스의 재무 상태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차돌 본사는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차돌 외에 다른플러스가 운영 중인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현황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제육덮밥을 주 메뉴로 하는 제육폭식이 5개 매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 감자탕집인 삼거리 감자탕은 강동구 길동에 매장 1개만이 있었으며, 삼겹살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제주특별집은 서울 홍대와 원주에 하나씩 2개 매장이 운영 중이었고, 한우 전문점인 이한우는 강동구 성내동과 양주 옥정 신도시에 하나씩 역시 2개 매장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차도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은
아직 매장이 제대로 빌드업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까지 다른 플러스는 사실상 2차 돌 원툴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2차 돌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현재 2차 돌 브랜드의 근황은 어떨까요? 최근 기존 2차 돌 매장들이 2차 돌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리뉴얼 오픈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중이었는데요. 2차 돌 플러스는 기존 메뉴에 숙성 안창살과 토지살 등 고기 부위를 추가하고 신규 사이드 메뉴도 출시한 매장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2차 돌 플러스의 창업 설명회도 진행 중이네요. 이러한 노력들로 2차 돌이 다시 부활해 문제없이 본사가 운영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가맹 본사인 다른 플러스의 현재 완전 자본 잠식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향후 가맹점 지원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프랜차이즈 시스템 자체가 불능에 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오늘 2차 돌의 사례로 가맹 본사의 자본 잠식 상황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중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업체의 비율이 20%가 넘는다는 과거 통계 자료가 있을 만큼 가맹 본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에 창업 예정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봤듯이 가맹 본사를 선택할 때는 창업 아이템뿐 아니라 가맹 본사의 재무 현황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계약 체결 전 정보 공개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신중히 창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소중한 내 돈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